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용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비율로 준다든지 차이로 준다든지 잘못 봤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k는 0이 있습니다. 이때 두 근의 비가 1대2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두 근의 비가 1대2다. 자, 두 근의 비가 1대2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율 관계는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학에서 이렇게 비율 관계로 나와 있으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 보이죠? 2 보이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 보세요. 그럼 알파, 2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무게의 비가 만약에 10kg와 20kg가 있다. 20kg가 있다. 이걸 비로 나타내면은 10대 20이니까 얘는 1대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몸무게의 비가 1대 2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10kg, 20kg일 수도 있고 20kg, 40kg일 수도 있고 30kg, 60kg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율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곱해질지 모르지만 어떤 값을 곱해버리게 되면 구체적인 몸무게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비가 지금 1대2라는 소리는 1, 2일 수도 있고 2, 4일 수도 있고 3, 6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곱해진 상태에서 비율을 봤더니 1대2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알파를 곱한다라는 뜻은. 그러면 저걸 알파를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2알파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곱하는지.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았다면 이제는 문자가 통일돼 버렸죠.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3알파가 되겠죠. 이 3알파가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값은 다시 두 근의 합이 6이죠. 바로 머릿속 계산을 해버려서 알파 값이 2가 되겠죠. 그 말 뜻은 근 두 개가 2와 4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를 봤더니 그게 1대2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두 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인데 이게 얼마라는 이야기죠? 여기 a분의 c, k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알파 값 구해놨죠? 대입해버리면 결론적으로 k 값은 8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쉽죠? 자, 이게 두 근의 비가 주어질 때입니다. 두 근의 비가 주어질 때는 이렇게 비례상수를 곱해서 근을 잡은 다음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거고,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냐면은 다음 문제예요. 2차 방정식 x제곱에 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k 빼기 3의 x에다가 빼기 16은 0이 있는데 뭐라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절대값이라는 소리는 여기 절대값. 이 소리는 뭐냐면은 부호를 생각하라 이야기입니다. 부호를 알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의 비가 4대 2라는 소리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근이 4고 한 근이 1인 경우, 한 근이 마이너스 4고 한 근이 1인 경우, 한 근이 4고
또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 경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절대값이 b인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것도 4대 1이죠. 여기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것도 비율이 4대 1입니다. 여기 절대값을 씌워도 비율은 4대 1이에요. 그럼 문제는 우리는 절대값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1대2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호. 두 근의 부호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반드시 힌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 얘입니다. 마이너스 16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6. 이게 힌트입니다. 왜? 이거는 두 근의 곱을 한번 보세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을 보게 되면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죠. 숫자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호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근의 부호. 두 근의 곱이 지금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부호가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이 뜻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4알파, 알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잡냐면 4알파와 알파로 잡아주되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겁니다. 둘 중에 한 군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끝났습니다. 물론 요 뒤에다가 알파를 양수라고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알게 돼요. 자, 두 근의 합을 볼까요? 두 근의 합은 3알파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K 마이너스에 K 빼기 3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4약분 시키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이 4다. 그럼 알파는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애초에 알파의 부호를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알파가 2면 8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8과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호가 자연스럽게 바뀌죠. 자, 이때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2를 대입하면 6 마이너스의 K 빼기 3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호 바꿔주게 되면은 이때 K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6. 다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의 K 빼기 3이 되니까 플러스를 바꿔버리고 이때 K 값은 얼마죠?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또는 9가 되고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6이 돼야 됩니다. 자, 절대값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부호를 따져라 라는 이야기고 그 부호는 두 근의 곱의 상태를 보고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4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로 잡고 시작한다.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런 문제 절대값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라는 문제는 웬만하면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양수가 나오면은 부호 체계가 복잡해져요. 플러스 두 개를 더해도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해도 플러스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해도 플러스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거 빼고. 이해되죠?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얼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푼다라는 겁니다. 자, 비율 관계로 주어질 때 어떻게 푸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두 근의 차이를 줍니다. 자, 문제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2의
x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4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두 근의 차가 이다. 두 근의 차가 이다. 이런 표현이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설프게 공식을 외웠으면 이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물론 뭐 이걸 이용하라 뭐 해서 뭐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두 근의 차가 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근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비율 관계도 두 근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때 두 근의 차가 2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한 근을 알파라 잡으면 한 근은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왜? 이거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저는 알파하고 알파 빼기 2로 잡고 싶은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것도 차이가 2고 이것도 차이가 2인 거죠.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두 근의 합 어떻게 되죠? 2알파 더하기 2죠. 이게 이쪽 식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요만큼이 b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2에다가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를 미리 약분시킬까요? 이렇게 2를 약분시키면은 알파 더하기 1이 k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이렇게.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 두 근의 곱. 이거는 a분의 c,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모든 실수 k 값의 곱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연립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모든 실수 k 값의 곱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실수 k 값의 곱. 뭔가 두 근의 곱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연립을 해서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알파를 1 넘겨서 k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k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k 더하기 1에 요 k 더하기 1 들어가면 k 더하기 3 되겠죠? 이게 k 플러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k제곱에 요거 전개하면 4k가 나오죠?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3k일 겁니다. 그리고 3이 나오고 4가 넘어오게 되면 빼기 1은 0이 될 거예요. 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인가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당연히 근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두 개를 곱하라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근을 구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두 근의 곱, 그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k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두 근의 합이라든지 곱이라든지 이런 두 근이라는 말을 빼고 뭐 k값의 합이라든지 곱 또는 x값의 합이라든지 곱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근에 대한 표현인데 요 지금 두 근의 차가 2라고 돼 있죠.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한 두 짝수다. 또는 연속한 두 홀수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속한 두 짝수나 연속한 두 홀수는 이만큼 차이 나죠. 이만큼. 그래서 두 근을 설정을 할 때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연속한 자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연속한 정수다. 이렇게 해도 연속한 정수나 자연수나 둘 다 1만큼 차이 나니까.
그래서 근을 설정한 다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보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표현입니다. 다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잘못 봤다, 개수를 잘못 보고 문제를 풀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다음 문제. 민희와 성준이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데 민희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2, 4를 얻었고 성준이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6을 얻었다. 이때 올바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잘못 봤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빼고 제대로 본 걸 보는 겁니다. 다시 잘못 봤다라고 하면은 걔는 빼야 돼요. 빼고 제대로 본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민희는 B를 잘못 봤죠. 그럼 얘를 잘못 본 겁니다. 얘를. 그러면은 A와 C는 제대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A와 C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A분의 C, 두 근의 곱과 연관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잘못 보고 풀어서 2하고 4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B를 잘못 봤으니 A와 C는 제대로 봤겠구나. 그러면 A와 C는 뭐지? 두 근의 곱과 연관이 있겠구나 해서 이 2와 4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을 보는 겁니다. B를 잘못 봤다고 할 때는. 그러면은 두 근의 곱이 8이죠. 8이 A분의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C가 8A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요 식을. 되겠죠? 그 다음 성준이는 C를 잘못 봤다. 얘를 잘못 봤대요. 얘를. 그러면 A와 B는 제대로 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뭐하고 연관이 있죠? 두 근의 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6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죠. 그게 여기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해 주게 되면 B라고 하는 애는 8A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6A. 그죠? 6A라는 소리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방정식의 올바른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차이를 구하라.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C와 A, B 보이죠? C와 B, 여기를 여기 C와 B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AX 제곱, B 자리에 6A, 그죠? 6AX에 플러스 8A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A는 0이 아닐 겁니다. 그럼 요 식에서 A를 날려버릴 수 있죠. 그럼 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식을 풀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4, 2해서. 그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X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죠? 2입니다. 2. 되겠죠? 물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요걸 합과 곱을 구해서 합 얼마죠? 마이너스 6이고 곱 얼마죠? 8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푸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하는 거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잘못 봤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제대로 본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B를 잘못 봤으면 A와 C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C를 잘못 봤으면 A와 B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유도하는 방식 기억하시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정식을 만들어서 비교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생으로 더해버리고 곱해버리는 경우 하나. 지금 마지막 문제는 근의 공식을 잘못 봤다라는 문제인데, 자, 근의 공식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4ac인데 그냥 ac로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유도를 해내셔야 됩니다. 플러스인 경우를 알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번 시간에 유도해 드렸습니다.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를 베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잘못 본 상태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두 근의 합은 분모는 2a죠. 분모는 2a입니다. 분자끼리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b죠. 이렇게. 그러면은 변화가 없네 얘는. 두 근의 합은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식대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자, 분모끼리 곱해버리게 되면 4a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분자끼리 곱할 때는 보니까 합차 공식이죠. 기억나죠?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b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b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바뀌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a 하나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두 근의 곱은 4a분의 c로 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걸 유도를 해서 직접 요 결과와 요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 기억하고 풀어서 뭘 얻었죠? 마이너스 3과 1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인데 요게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죠. 그 말은 요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과 이 식을 구해내셔야 됩니다. 잘못 봤다고 한 상태에서.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와 비슷합니다. 요 결과를 얻었을 때 C는 8a로 고쳤죠? 여기서 B는 6a로 고쳤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a 곱하면 b는 뭐라는 소리죠? 2a로 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얘는 무슨 소리죠? 곱하면 C는 마이너스 12a로 봤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관계식을 여기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식 자체가. ax 제곱에 자, b 자리에 2a 집어넣으면 2ax에 c 자리에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고 는 0이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0이 될 수 없는데 a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0이라는 0이라고 하는 식을 풀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되겠죠? 올바른 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근의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x는 짝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에 13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잘못 봤다라고 하는 경우 이 케이스는 잘못 봤을 때는 제대로 본 걸 가지고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잘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유도한 다음 그걸 그대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요 관계식을 구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문제 풀어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비율관계, 절대값의 비가 얼마다, 두 근의 차가 얼마다, 잘못 봤다,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단하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